여러분 안녕하세요. 약물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앰플과 바이알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 약물 계산할 때 너무 어렵다, 비례식 세워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단위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이거 좀 무섭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기상천외한 그런 숫자가 소수점 나오는 그런 숫자까지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ml랑 1cc랑 같다는 것을 알아도 1000ml랑 1리터랑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1000mg이랑 1g이랑 같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우리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부터 한번 가볼게요. 앰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앰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꼭지를 딱 따서 여기 안에 있는 액체를 시린지로 뽑아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 게 바로 앰플이죠. 앰플은 모두 액체 상태예요. 여기 안에는 무조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약물이 얼마나 녹여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겉표지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라식스를 보면은 라식스의 경우에는 2ml에 라식스가 20mg이 녹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이 좀 다양하게 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라식스 몇 mg으로 주세요, 또는 라식스 반 앰플만 주세요, 아니면 원 앰플만 주세요, 라식스 몇 cc 주세요 라는 처방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환자에게 투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브록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암브록솔은 거담제입니다. 거담제. 환자 기도에 가래가 찐득찐득하게 있는데 환자가 제대로 뱉어낼 수 없다, 이럴 때 이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이고요. 이 암브록솔은 겉표지에 보면은 2ml에 15mg이 지금 녹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원앰플당.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이 암브록솔 원앰플을 IV 슈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쉽죠. 왜냐면은 앰플 하나 까서 여기에 있는 액체 전부 다 시린지로 재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암브록솔 15mg을 IV 슈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겉표지를 한번 봐야 돼요. 몇 ml에 몇 mg이 지금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15mg을 슈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2ml에 15mg이 지금 녹여져 있으니 이거 전부 다 투약하면 되겠다. 다음은 헤파멜즈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건데, 헤파멜즈라고 하는 약은 간질환 있는 환자분들, 특히 OTPT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투약하는 수행요법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처방으로 헤파멜즈 4앰플을 NS 500cc에 믹스를 하고 속도는 20cc/h로 IV 플루이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솔직히 여기에서도 헤파멜즈 4앰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겉표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 원 앰플을 곱하기 4, 4개를 가지고 와서 NS 500에다가 믹스를 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앰플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램이나 미리그램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겉표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5ml에 헤파멜즈는 500mg이 지금 원 앰플에 믹스가 되어 있구나, 용해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g? 1g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1g은 1000mg이랑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00mg이 어떻게 하면 1000mg이 될까요? 헤파멜즈가 2개 있으면 되겠죠. 500mg 곱하기 2를 하면 1000mg이고 결국에는 이게 1g이니까요. 그래서 NS100에다가 헤파멜즈를 2앰플을 가지고 와서 믹스를 해주고, 이거를 수액 속도는 4cc/h로 IV 플루이드 해주면 되겠죠. 환자분이 불안하다고 할 때 쓰이는 항정신성 약인데요. 이 약은 겉표지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페리돌은 1ml에 5mg이 지금 녹여져 있는 앰플입니다. 그런데 처방으로 페리돌 2.5ml를 IM으로 슈팅해 달래요. 그럴 때는 2.5ml? 1ml에 5mg이 지금 섞여져 있는데 페리돌 2.5mg이라고 하면 딱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0.5ml만 빼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쵸?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티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 항정신성 약이에요.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환자분 너무 울렁울렁거려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칵테일 요법으로 투약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아티반은 1ml에 4mg이 녹여져 있는 한 앰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티반 0.5앰플만 IM으로 슈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앰플 기준이니까 쉽죠. 왜냐면은 여기 뭐 미리그램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에서 1ml에서 반 앰플인 0.5ml,
그리고 2mg만 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티반이라는 것 자체가 제형이 좀 찐득찐득하고 좀 걸쭉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뭐 22게이지 아니면은 뭐 20게이지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뻑뻑해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18게이지를 통해서 약을 재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NS를 희석해서 약을 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S를 희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아티반이 1ml에 4mg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NS를 1ml만 희석을 합니다. 여기에 1ml를 희석하면 결국에는 2ml에 아티반 4mg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아티반 0.5A만 주고 싶다는 거는 결국에는 2mg만 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용량을. 그래서 2mg을 빼고 싶으면은 총 몇 cc를 뽑으면 될까요? 2mg을 빼고 싶으면 NS 희석된 상태에서 1ml만 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처방 보면 아티반 2mg을 IV로 슈팅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NS 희석하는 경우에는 1ml에 2mg인 이거를 빼면 된다. 1cc를 결국 NS 희석된 1cc를 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NS를 희석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걸쭉한 상태로 하겠다 라는 경우에는 그냥 1ml에 4mg 있으니까 그냥 0.5ml만 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바이알 약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바이알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바이알은 액체형이 있고 가루 상태가 있어요. 여기 왼쪽을 보면은 큐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앰플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앰플처럼 겉표지에 5ml에 지금 500mg이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큐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루약이에요. 가루 바이알은 여기에 액체로 되어 있지 않고 다 가루약으로 되어 있어서 용매를 넣어줘야 됩니다. 간호사가 용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음표 몇 ml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용량만 4.5g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호사가 얼만큼 넣을지는 용매를 정해줘야 됩니다. 주사 용수를 통해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바이알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앰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껍데기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 이제 가루 바이알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타조락탐 같은 경우에는 가루 바이알이라서 용매를 제가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여기 사실 10cc 넣어도 되고 20cc 넣어도 되고 30cc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타조락탐이라고 하는 이 바이알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넣으려고 해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풍선처럼 막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말이죠. 막 100cc를 넣고 싶다고 해서 100cc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용액은 넣을 수 없는데, 보통 이렇게 바이알도 크기가 다 달라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티솔 같은 경우에는 2cc를 넣고, 그리고 세파돌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5cc, 뭐 10cc 넣는 사람도 있을까요? 5cc 정도 넣고요. 맥시핌 같은 약은 이제 10cc 넣고, 타조페란 같은 경우에는 20cc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넣는, 보편화적으로 넣는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코티솔로는 조금 작으니까 내가 여기에 똑같이 20cc를 못 넣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2cc만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 바이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조락탐 0.75 바이알을 NS100에다가 믹스하고 IV로 투약을 해래요. 이거 정말 병원에서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타조락탐이 이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용매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보통 제가 20cc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20ml에 타조락탐 4.5g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서 믹스를 해서 이거를 가루 형태였는데 액체 상태로 만들어줘요.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0.75 바이알만 뽑을 거래요. 0.75 바이알. 그러면 이때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0.75 바이알이다. 그러면은 내가 0.75 바이알 있고 1 바이알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X, 내가 구할 용량, 그리고 20ml 이렇게 되면은 X는 몇이 될까요? X는 15ml가 되겠죠. X는 15ml가 됩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명 정도가 이제 선생님들이 타조락탐을 20ml를 믹스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 액체가 23cc가 됐어요. 23ml가 됐어요. 라고 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례식을 세워야 하는지, 여기 20cc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23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약이
뭐 특성상 이게 믹스를 하면서 약 용량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23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냥 20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빼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 병동이 정말 이렇게 우리는 23cc로 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늘어난 용량으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23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병원 사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20을 넣었으니까 20을 비례식으로 해서 15cc만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병동 상황에 따라서, 병원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크라비트 약인데요. 크라비트 약은 누가 봐도 여기 가루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항생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항생제가 생긴 것도 이제 다 달라요. 항생제 제품으로 생긴 게 다 달라서 여기에는 바이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액체로 되어 있는 바틀입니다. 바틀. 이거는 바이알보다는 바틀이에요. 여기에서 크라비트 750mg을 IV로 투약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크라비트라는 약은 용량이 150ml고 여기 크라비트가 750mg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50ml를 다 투약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메로펜이 나오는데요. 메로펜은 누가 봐도 가루로 되어 있죠. 가루로 되어 있는 바이알이니까 용매를 넣어줘야 되겠죠, 간호사가. 제가 간호사 명매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메로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cc를 넣습니다. 보통은 10cc를 넣어서 만약에 환자가 뭐 0.5 바이알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인 5cc만 뽑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처방으로 0.7 바이알만 써야 된다. 그러면 7cc만 뽑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바로바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10cc를 많이 넣는 편이고요. 여기 처방에서는 메로펜 2바이알을 NS100에다가 믹스하래요. 믹스해서 IV로 투약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바이알 곱하기 2. 두 개를 가지고 와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용매를 사실 10cc 넣은 다음에 잘 믹스를 해서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NS100에다가 투약을 하고 IV로 환자에게 주면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쵸? 세프트리악손도 2g IV 슈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세요. 가루로 되어 있죠.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간호사가 용매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얼만큼 줄 거냐? 여기에서도 2g이니까 2g. 아, 이거 한 다이알에 지금 2g이 있구나. 결국에는 한 다이알 다 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0cc를 넣고 10cc가 용액으로 바뀐 다음에 다 뽑아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치솔인데요. 메치솔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이알에 125mg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얼만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도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얼만큼 넣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은 2ml를 넣습니다. 2cc를 넣어요. 그러고 메치솔 75mg만 IV로 슈팅한다고 하네요. 메치솔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바이알만 주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점점 용량을 증감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125mg 줬다가 나중에는 뭐 75mg 줬다가 나중에는 뭐 62.5mg 줬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치솔 75mg을 IV 슈팅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ml를 넣고 간호사가 넣고 75mg만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어보면 mg, 75mg, 2ml, X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결국에는 여기는 1.2ml만 나오게 됩니다. 1.2ml만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제가 예시 문제를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엔 실전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약은 몇 밀리리터에 몇 미리그램이 지금 믹스되어 있는데 얼만큼 뽑아야 되는지 환자에게 얼만큼 투약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댓글에도 고정 댓글에도 제가 뭐 풀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답을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물 앰플 바이알 계산 방법이고 다음에는 약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